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저지에 산 남자, 여권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산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중요한 이번 주 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 저번 주 한 주 동안은 많은 하락 뒤에 결국에 반등이 찾아와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저번 주 후반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 세력을, 그 느낌을, 그 힘을, 그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그 주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서 만약에 다시 잘못하면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 주가 잘 풀린다면 반대로 모멘텀을 타고 끝없이 상승하는 다시 나스닥이라든지 성장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동안 제가 발표하는 것들 그리고 이번 주에서 나오는 스케줄 모두 눈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5일 2021년 이번 주 일정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이고요. 소매 판매 데이터가 화요일 내일 오전 8시 반에 이게 가장 가까운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일단 이 데이터, 소매 판매 데이터 크루드 오일 재고는 디렉트하게 인플레이션 수치와 달러와의 강세와 약세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일정, 모멘텀을 상승시킬지 모멘텀을 멈추고 다시 하락장을 시작하는 기준이 될지 제일 중요한 회의가, FOMC 회의가, 연준의 회의가 목요일 오후 2시에 모든 거 회의를 끝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에 이어서 이번 주에 페덱스, 나이키, 썬다이얼,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업들 중 하나죠. 썬다이얼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에 미국인들이 돈을 받게 되면 제일 투자하고 싶은 기업 5위 안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영국 정부은행이 정책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예상이 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은행 같은 경우 뉴스를 통해서 확실히 미국 현재 금리대 안정세에 확실히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확실히 많은 국채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를 들어보고 저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국채를 팔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왜 구매를 했는지 이를 듣고 이유를 들어야지, 만약에 그쪽에서 발표를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세를 예측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자 소매 판매 데이터, 크루드 오일 재고, FOMC 회의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달러의 약세, 강세, 인플레이션을 분석하는 데 쓰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게 소매 판매 데이터라는 게 무슨 지표냐면, 소비자 지출이 전월 대비 얼마나 늘었는가. 만약에 소비자 지출이 늘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왜냐면 우리가 수요가 늘었으니까 공급이 부족한데,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면은 확실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만약에 여기 예측이 마이너스 0.5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수치가 마이너스 0.5%인데요. 만약에 실제 수치가, 소비자 지출이 실제보다 높아졌다면 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분석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달러의 약세, 강세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데,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입절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투자할 자금을 투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 데이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발표가 될 거예요. 이 수치는 자동차를 제외한 데이터를 경제 데이터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경제의 현재 페이스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예측은 마이너스 0.1%로 잡혀 있고요. 이전 달은 5.9%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일 재고 발표입니다. 오일 재고 발표가 그 다음날 수요일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제가 아시겠지만,
WTI 오일 프라이스라고 치시면 나오는 데이터가 거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TMV나 뭐 그런 부분에 다 요즘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승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를 한 부분이 오일 재고 오일의 가격인데요. 그게 에너지 정보국이 발표하는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상업용 원유의 주간 변화를 배럴 단위로 발표합니다. 만약에 이 재고가 많다면 석유 제품 가격이 내려가겠죠. 왜냐면 재고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은데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도 내려가고 국채 가격에도 결국에는 영향을 주게 되는 데이터 중 하나고요. 적으로 반대로 적으면 오일 재고가 없다면 더 이상 우리가 오일을 필요로 하는데 오일이 재고가 없다면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수치도 상승할 여지를 주겠죠. 그렇다면 국채에도 분명히 영향이 갈 겁니다. 만약에 오일 재고가 높다면 특히 거시같이 디렉트하게 영향을 받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 수치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정이죠. 이번 주에서 이 일정은 주식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회의고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0%를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0.25%라는 작은 수치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시장과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수치 중 하나입니다. 0%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근데 시장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단 말이에요. 연준이 생각하는 건 2% 미만인데 시장이 생각하는 건 2%에서 2.5%, 3%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연준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하게 우린 2023년까지 유지할 것이다. 이 노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입장을 확인하는데 쓰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아무래도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자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제롬 파월의 인터뷰 도중에 했던 말 때문에 장이 폭락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제롬 파월에서 그런 좋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들 다들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자회견이 실망스러워도 그때처럼 대폭 하락장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망스럽다면 단지 하락장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또 횡보나 약간의 하락을 하지 않을까. 지금 반등한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연준이 계속해서 공언을 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1년 동안 YOY가 2%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또는 실업률이 완전히 종결돼서 실업률이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YCC Yield Curve Control은 그러니까 금리에 제한을 두는 거는 아무래도 연준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실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언급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급을 한다면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처가 그래야지 빨라야지 만약에 손절이나 익절을 하신다면 제롬 파월을 인터뷰를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로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4시긴 한데 아무래도 다들 주무실 시간이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너무 만약에 실망스럽더라도 소폭 하락장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장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 일정이 정말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동안 저는 변동성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는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원래 좀 더 이런 정보를 정리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뭐, 사실 부동산을 클로징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게 좀, 날짜가 더 걸리고 좀 문제가 좀 생기는 바람에 아무래도 저번 주 주말 동안, 이 영상을 조금 못 올리게 됐고요.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저의 대답이 필요하신 부분이나 저의 생각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항상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저지에 산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한 남자 유선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